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원입니다. 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51년 만에 2,000명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곧 휴가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히 신경 쓰시길 바라겠고요. 대비책은 저희 방송 보시면서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한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브 팁 시간이죠. 오늘은 안수연 전문가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안수연 전문가님께서는요, 암보험, 빈틈 공략, 가성비 최고의 꿀팁은 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주시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주위에 암보험 하나 정도는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죠. 관련한 꿀팁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암보험입니다. 암보험 빈틈 공략 가성비 최고의 꿀팁. 암보험 누구나 하나쯤은 갖고 있을 텐데요. 실손보험은 없어도 보험이 있다 하면 암보험 하나쯤은 다들 갖고 계시더라고요. 오늘의 꿀팁은요. 꼭 집중해서 보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암보험을 준비했는데 예전에 준비했기 때문에 유사함이 1,000만 원 이하다. 이런 분들은 꼭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CI 보험이다. CI 보험이 1억 갖고 있으시면 어떤 것이 먼저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도를 꽉 잡아먹어서 오히려 유사함을 준비 못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유사함이 적게 있으신 분 또 한번 강조할게요. 유사함이 적은 분들 꼭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또 세 번째, 내가 암보험 갖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암보험에는 진단금, 입원비만 있다. 그러면 요즘은 어떤가요? 우리가 만약 대장암으로 인해서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5일 이상은 입원을 안 시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의료 환경을 생각하신다면 입원비보다는 통원비가 필요할 텐데요. 암 통원비 혹시 준비하셨나요? 암 통원비가 없으신 분들은 집중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암에 있어서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항암제도 있고요. 또 방사선 치료도 있고요. 수술도 하는데요. 암 수술하면 걱정되는 게 어떤 거가 있을까요? 아, 내가 수술이 잘 됐을까? 수술이 된다 하더라도 재발해서 또 다시 수술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날려버릴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 선택할 수 있는 게 로봇 수술일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암보험에 로봇 수술이 없다면 로봇 수술 관련돼서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한번 봤는데요. 이런 기사 안타까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한번 들여다보면요. 엇갈린 선택 극명한 차이입니다. 어떤 분이요. 암보험을 든 덕에요. 다 치료를 하고 이 치료비도 내고 남은 돈으로 3,500만 원을 생활비로 쓰신 분이 있는 반면 어떤 분은요. 너무 요즘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많이 있으십니다. 암보험을 깬 탓에요. 치료비도 부족하고 또 생활비를 감당하느라 오히려 3,400만 원을 빚졌다는 기사 내용을 봤습니다.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내가 힘들 때는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상황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제일 먼저 어떤 부분을 고민하냐면요. 보험부터 깨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암? 우리 집에 가족력이 없어. 설마 내가 암이 걸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2016년 통계 자료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몇 살까지 살 수 있을 거라고 시청자님은 생각하시나요? 아마 지금 태어나는 자녀분들은요, 아마 100세를 훌쩍 넘어서 아마 120세, 150세까지 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면 살수록 지금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대 수명이 81세였습니다. 2016년 통계입니다. 생존할 경우에 암 발병률이요. 여자는 35%, 남자는 약 38%입니다. 한 3분의 1이네요. 그러면 3명 중에 1명은 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2016년 자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몇 년 전의 자료인데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83세까지 생존 시에 5명 중에 2명이 암입니다. 분명 훨씬 퍼센트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암은 분명히 우리가 오래 살면 살수록 한 번쯤은 나한테 왔다가 갈 수가 있는 게 암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암을 준비할 때 있어서 어떤 암을 준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자료를 봤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 갑상선암입니다. 갑상선암은 여성의 암이 아닐까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 남성분들 있으신데요. 아닙니다. 물론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5배 정도의 확률은 높습니다. 하지만 요즘은요, 남성도 갑상선암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료를 보니까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비만입니다. 우리가 서구화된 그 식습관 때문에 비만 환자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왜 비만과 갑상선이 무슨 상관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갑상선은 호르몬과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비만 또한 호르몬과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만에 관련되신 분들은 갑상선에 노출이 많이 되고요. 우리가 이런 방사선에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피폭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환경 호르몬도 이 또한 방사선 노출을 많이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갑상선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 갑상선이고요. 매년 5%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바로 갑상선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암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갑상선암만큼은 확실하게 준비한다면 이거야말로 중요한 팁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암, 무엇이 가장 두려울까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암 환자, 죽음, 돈보다 또 수술, 항암 치료가 제일 걱정이라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암,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요. 사실 암이 걸리면 이후에 완치가 된다 하더라도 직장 생활을 온전하게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치료비도 물론 내가 혹시나 암이 걸릴 거에 대비해서 치료비 넉넉하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병원, 어떤 병원을 골라서 어떤 의사를 만나야지 내가 완치가 될 수 있을까? 유방암은 어느 병원이 좋다. 대장암은 어떤 의사가 명인데 이 의사를 만나고자 하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지만 만날 수가 있는데 내가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완치가 될까?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데요. 제일 많이 걱정되는 게 이런 치료 부분에 대한 겁니다. 내가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100% 완치가 돼서 재발을 안 할까?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요. 항암 치료함에 있어서 내가 그 긴 시간을 온전하게 버틸 수가 있을까? 우리가 암 환자분들 많이 보면은요, 항암 치료가 정말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헛구역질하고요, 머리카락 빠지고요. 일단 겉모습부터가 일단은 공포스러운 게 약간 있죠. 그리고 이런 수술에 있어서도 내 몸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이 상처가 남는 것도 두렵지만 완치가 됐을까 이런 걱정이 제일 많이 있을 텐데요. 요즘 수술법이 어떤가요?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암 수술을 한다고 하면 조직을 아예 칼로 베어서 절개를 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요, 이런 로봇 수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장에 말씀드렸듯이 갑상선 암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팁 첫 번째, 두 번째로 내가 수술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내가 완치의 확률이 높은 로봇 수술을 한다면,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한다면 두 번째 꿀팁. 또 세 번째, 우리가 입원을 많이 안 하죠. 대부분의 항암 치료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표적 항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표적 항암은요, 입원해서 치료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병원을 가서 통원을 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사암. 이 한 가지만 분명히 준비한다 하더라도 내가 암보험에 있어서 적어도 반 이상 준비하지 않을까, 이런 든든함이 생길 것 같고요. 두 번째, 수술. 내가 로봇 수술을 만약 준비한다면 적어도 완벽하게 수술이 돼서 재발의 걱정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두 번째 팁을 드렸고요. 세 번째, 요즘 같은 경우는 통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통원비를 내가 병원 갈 때마다 이런 보장을 받는다면 이 또한 든든한 보장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암 치료에 꼭 필요한 보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암이 걸리면 어떤 것부터 할까요? 우선 검사부터 하겠죠. 그리고 수술이든 항암이든 치료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런 통원을 하겠죠. 지금까지의 암보험은 어떤 보험을 준비하셨나요? 대부분이 진단, 의사가 암 하며 진단만 받아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진단을 준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입원비, 수술비, 이것이 다였다면 요즘의 트렌드의 암보험은요, 이런 검사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MRI 촬영하는 부분, 펫검사라고 하죠. 암에 관련된 검사, 이런 검사부터 보장을 받은 거를 준비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갑상선이나 이런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 반드시 생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생검 검사에 대해서도 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표적 항암 저렴하게 저렴한 돈으로 큰 보장을 갖고 있어서 요즘 예전에 비해서 40% 이상의 암보험 가입률이 늘어났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표적 항암 치료 전에 있어서 이런 NGS라는 유전자 검사를 반드시 해야지만 내 몸에 어떠한 표적 항암이 맞는지를 검사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검사비 또한 내가 준비할 수가 있다면 이것 또한 꿀팁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또 다빈치 수술. 내가 로봇 수술만 하나 제대로 보장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진단비보다 훨씬 든든한 보장이 아닐까 또 생각이 됩니다. 또 통원비. 입원이 아니고 통원입니다. 내가 통원으로 인해서 하루에 매일매일 보장받을 수가 있다면, 여기 세 번째 꿀팁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족한 보장을 나는 내가 MRI 관련돼서 보장이 있다. 그럼 나는 NGS의 유전자 검사에 와서 처음 봤네. 난 요것만 준비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뷔페 가면은 내가 원하는 음식만 골라서 먹을 수가 있잖아요. 오늘의 플랜 정보는요, 내가 원하는 보장만 골라서 하나씩 골라서 담을 수가 있는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빈치 수술을 원한다면 다빈치 수술만 골라서 요것만 딱 준비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암 통원이 없다. 그러면 나는 부족한 빈틈, 암 통원만 준비하겠다. 준비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MRI 촬영, 검사비, 수술비, 통원비 이 모든 거를 다 준비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실 수가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유사암 첫 번째 꿀팁이었고요. 두 번째 수술비 두 번째 꿀팁이었고요. 세 번째 통원비에 대한 꿀팁이었는데요. 오늘의 정보 내용에서는요. 60세까지 무려 2천만 원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유사암 2천만 원을 준비하려면 어떠신가요? 일반암 2천만 원은 적어도 들어가야지 유사암 2천만 원을 준비하실 수가 있는 게 지금의 보험 환경이었다면 앞으로의 보험 환경은요. 내가 원하는 유사암만 2천만 원 그리고 다빈치 로봇 수술을 2천만 원. 사실 로봇 수술비 한 번 하는데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정보 내용에서는요. 무려 2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요. 가입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나이가 80세라는 데 있습니다. 사실 암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나이가 언젠가요? 40세 이후죠. 하지만 80세 준비하시려고 보면 하루에 통원비 40만 원이 할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앞으로의 보험 환경은요. 하루에 40만 원을 80세도 준비할 수 있는 보험 환경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오늘의 정보 내용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다빈치 로봇 수술을 하는데 60세까지는 2천만 원, 80세까지도 2천만 원을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유사암은요. 아무래도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유사암이 어떤 암인지는 아시죠?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갑상선암이고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 암을 우리가 유사암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유사암은요. 한 번만 보장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제자리암 한 번 받고 또 갑상선암 또 보장받고 각각 받을 수가 있는 보장 내용을 2천만 원씩 4번씩 각각 받을 수가 있는 보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루에 암으로 인해서 통원을 할 때 하루에 40만 원을 보장을 받는다면 80세 어르신이 내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갔더니 하루에 40만 원을 보장받는다면 와, 어떠한 암 진단금보다 훨씬 크지 않을까요? 이걸 한번 비용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하루에 40만 원인데요. 30회를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요. 1,200만 원이에요. 80세 분이 1,200만 원의 보장을 받으려면 많은 돈을 납입을 하셔야 될 텐데요. 오늘의 보장 내용, 보험료 한번 예시를 한번 해보드릴게요. 80세까지 가능한 플랜 정보예요. 이 정보는요. 20년 납. 80세 분이 준비하셔도 20년 동안 보험료가 안 오르는 보장 내용인데요. 20세 분 3,000원대밖에 안 됩니다. 그럼 뒤로 쭉 가서 80세 분이 준비하셔도 16,000원. 왜 60세보다 적으냐면요. 유사암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줄어든 거고요. 나머지 보장은 똑같습니다. 다빈치 로봇 수술 2천만 원 보장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하루에 통원비 40만 원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유사암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플랜 어떠신가요? 이런 정보가 앞으로의 우리 보험 환경이라면 준비해도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MRI 검사, 갑상선 검사 이런 검사를 어떻게 보장받을 수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암 MRI 촬영을 하는데요. 연 1회 10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폐 검사 20만 원 연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갑상선, 전립선, 생건 검사 연 1회지만 30만 원, 50만 원씩 보장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분들 이 보장 내용 아마 보신 적 별로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보장 받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가능하신 보장 내용이고요. 특히나 이런 NGS 유전자 검사, 암 관련 치료에 있어서 꼭 필요한 유전자 검사 보장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회당 100만 원씩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검사를 했는데 아니다. 그러면 또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다빈치 수술. 내가 일반 암호로 인해 수술을 할 경우에는 2천만 원이고요. 맘모톱 수술, 여성분들 같은 경우 유방에 선종 생겨서 맘모톱 수술 많이 하실 텐데 100만 원씩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암 관련된 통원 치료 하루에 40만 원 보장받을 수가 있는데 나는 유사암이 많이 충분해. 나는 유사암 말고 이런 검사비만 내가 여태까지 못 들어본 검사비, 수술비, 통원비 이렇게만 준비하면 얼마인지 한번 정말 줬으면 좋겠다 고민하실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진단비보다 가성비가 좋은 보장 내용이고요. 이 보장 내용은 20년 동안 안 오르는 보장 내용입니다. 40세 분 본격적인 발병 나이기 때문에 예시를 해봤는데요. 남자분 이 빨간색은 뭐고 파란색, 까만색은 뭘까 궁금하시죠? 우리가 암에 있어서 면책 기간이 며칠일까요? 90일입니다. 그러면 90일 동안은 보장을 안 받는데 못 받는데 그동안은 돈을 안 받겠다 하는 게 오늘의 앞으로의 보험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색깔은 90일 동안 내가 납입할 수 있는 보장 내용이고요. 보험료 예시한 거고요. 이 까만색은 90일 이후부터 납입을 할 수가 있는 보험료입니다. 40세 분 3,000원, 7,000원. 사실 요즘 스타벅스 커피 하나 마셔도 7,000원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내 커피 한 잔 값으로 이런 많은 검사비와 수술비와 통원비를 다 준비할 수가 있는 건데요. 50세 분도 10,000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요즘 그 비싼 라면 같은 경우도 사실 5,000원이 넘습니다. 떡라면도 4,000원, 5,000원인데요. 6,000원, 8,000원입니다. 그리고 60세 분도 보시면 우리가 치킨 한 마리가 얼마인가요? 요즘 치킨 한 마리도 16,000원, 18,000원입니다. 그러면 12,000원, 7,000원대로 이 모든 보장을 준비할 수가 있는 나이가 60대입니다. 그럼 정말 위험한 나이 70대 보험료 보시면 15,000원, 5,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진단비보다 가성비 좋은 보장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정보를 준비했는데요. 암보험 해야지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내 갖고 있는 증권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빈틈을 한번 고민해 보셔서 앞으로의 보험 환경은 이런 보험 환경이 되니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암 이야기만 들어도 두렵기 마련인데 떡라면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대비하는 전략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뭐다? 다유통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참고로 우리 오늘 전문가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까지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 준비해 주신 우리 안수연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또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김성군 전문가님 그리고 이정란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연금보험입니다. 100세 시대에 꼬박꼬박 보험료를 저축하듯이 넣고 노후에 연금처럼 받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대비 전략이 없을 텐데요.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를 특별히 꼽아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우리가 살다가 보면 미래보다는 지금 현실에 안주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 또 몇 년 동안 이 코로나로 정신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현재는 그래도 일을 하고 있거나 우리가 그 경제력이 있어서 어쨌든 이런 어려운 어떠한 상태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70을 넘고 80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경제력이 없을 때 어쨌든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대개 보면 나이 든 사람의 그런 필요성은 아는데 우리 그 MC님 같은 경우도 미래 앞으로 한 50년, 60년 후의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생각하죠. 당연히 생각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이 연금보험의 중요성은 뭐 두 번 말해도 몇 번을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지금이라도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혹시 이 방송을 듣는 그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이라도 바로 시작하는 그 날이 됐으면 해서 연금보험에 대한 사례를 오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너무너무 간절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만나보셨을까요? 예, 오늘의 사례는요. 그 45세 되시는 여성분인데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미래를 위해서 연금보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돈도 좀 준비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실손 의료비 이를 아주 세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른 보장성 보험은 어느 정도로 돼 있고요.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이 연금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보면요. 이 첫 번째를 보시면 이 그 A 생명에다가 연금 저축보험을 월 30만 원씩 10년 납으로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면 연금보험 30만 원씩 10년 납입하면 3,600만 원이 되죠. 그런데 이분이 제가 그 직업이 주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좀 한 가지 아셔야 될 분이 뭐냐면 연금보험이 다 같질 않아요. 그러니까 연금보험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금 저축보험이 있고요. 그냥 연금보험이 있고 또 연금보험도 변액연금보험이 있고 공시율 연금보험이 있고 또 저축보험도요. 그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연금 저축 펀드도 있고 보험사에서 하는 연금 저축보험이 있습니다. 다 그 일장일단이 있고요. 거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입을 할 때는 내 지금 직업이 뭐고 또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가입하는지 이걸 잘 따지고 가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말씀드리는 연금 저축보험에 가입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연금 저축보험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이 연금 저축보험은요,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일정한 그 소득이 있으면 1년 동안에 연금 저축보험에 가입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세액을 공제를 받는 어떤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34만 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400만 원 정도 연 400만 원 정도에 납입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그 소득세를 그 나중에 절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13.6에서 15.4%까지의 그 금액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제가 직업이 뭐라 그랬죠? 주부요. 그렇죠. 주부는 소득이 없어요. 소득이 없는데 연금저축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액공제를 못 받게 되죠. 세액공제를 못 받아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냈던 보험료에 효과를 못 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변액이 아니라 공시율 상품입니다. 그래서 공시율 그 부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분이 가입을 했던 거는 그 평균 공시율이
한 1%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연금저축보험은요, 반드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을 해야 됩니다. 중간에 해약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요, 이분은 이제 주부기 때문에 세액은 공제를 못 받았지만, 혹시 직장 다니시는 분이 만약에 연금저축보험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세액을 만약에 혜택을 보셨으면, 만약에 중간에 해지했을 경우에는 내가 받았던 세액을 다 토해내야 돼요. 또 거기에다도 어떤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가 무릅니다. 15.4%의 세액을 받았는데 내가 만약에 해지했을 때는 어떤 경우에는 22% 기타 소득세를 부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55세 이후에 연금을 만약에 수령을 했어도요, 반드시 5년 이상은 받으셔야 돼요. 이런 어떤 제약 조건이 있으니까 이분이 만약에 지금 주부가 아니었고 일반 소득, 근로소득자라면 뭐 괜찮습니다. 그것도 이제 소득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세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이게 바로 연금보험에 가입을 할 때 이게 좀 잘못 생각하셔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입을 하셨던 것이 큰 패착이었고요. 두 번째 사례는요, 또 목돈을 마련을 하신다고 해서 저축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요. 이 저축보험은요, 일정한 금액을 납입을 하시고요, 10년 동안 유지를 하시고 5년 거치할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런 보험인데, 그런 보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연금 전환에 그거는 없어요. 그냥 목돈 마련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시이율형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세액을 10년 이상 유지를 했을 경우는 비과세가 된다는 어떤 그런 상태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현재보다는 미래, 그러니까 지금 45세니까 최소한 70세 이후에 연금을 받고자 한다고 한다면 이분은 또 선택을 또 잘못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60만 원이라는 돈을 납입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미래에 65세나 70세 때 연금을 수령을 했을 때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연금 액수가 상당히 적은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장성 보험으로 실손 의료비를 또 하나를 가입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생명보험회사에서 가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생명보험회사에 가입을 하신 것 때문에 생명보험사에 예전에는요, 실손 의료비에 가입을 할 때는 반드시 주계약이라는 걸 해서 그 밑으로 들어갑니다. 특약이 실손의료비가. 그래서 주계약 3천만 원, 그러니까 사망하시면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거기에 실손의료비가 이렇게 탑재가 돼 있거든요. 근데 보험료가 무려 12만 5천 원이 나와요. 이게 지금 보험료 3년 갱신형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단독 실손으로 가입을 하셨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주계약이 자기가 필요 없는, 주후고 필요 없는 주계약 사망보험에 3천만 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또 계속해서 인상이 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납입하는 금액이 12만 5천 원이나 되는 어떤 그런 상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세 가지 보험이 전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그러면 연금보험하고 연금저축보험하고 뭐가 다르냐, 좀 아마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거예요. 다 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연금보험하고 연금저축보험의 좀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요,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뭐 13월에 월급이라고 해가지고 연말 정산을 하고 나중에 뭐 1월이나 2월 때 세금을 환급을 받을 수 있어서 아주 좋은 혜택이 있는가 하면, 연금보험은요, 이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세액 같은 경우도요, 분명히 금액에 따라서 13.2%에서 또 16.5%까지의 세금을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 어떤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연금보험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연금 받을 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금을 받을 때 그거는 연금 소득세를 지불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그래서 연금을 받을 때는 그 금액, 연금을 받는 금액에 따라서요, 최소 5.5%, 3.3%에서 5.5%까지 연금 소득세를 내고요.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이런 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제 혜택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 시작 나이가요, 연금 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55세 이후에 본인이 신청할 수가 있고요.
또 연금 보험 같은 경우는 45세 이후에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금 보험과 연금 저축 보험의 차이점은 있는데요. 하나만 대표적으로 말씀하면 연금 저축 보험은 세액공제 상품이고 연금 보험은 비과세 상품이다. 이렇게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사례를 살펴보면 45살의 주부라는 점과 또 가입 목적과도 잘 안 맞았다라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전문가님, 이분은 어떤 해결책을 가져봐야 될까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현재 저축으로 납입하시는 금액이 60만 원이거든요. 그 60만 원에다가 그다음에 그 실손 의료비에서 12만 5천 원 나가는 거를 현재 실손으로 전환을 하시게 되면 거기서 한 10만 원 남고요. 그래서 토탈 금액의 여유 자금이 한 70만 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A 생명보험에 변액연금을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근데 변액연금을 가입을 하시는데요. 그 기본보험료를 먼저 책정을 하고요. 기본보험료 30만 원에다가 추가 납입을 30만 원을 그 탑재를 하면은요. 10년 동안을 계속해서 납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기본보험료는 이분이 기본보험료 30만 원에 추가 납입이 30만 원에서 60만 원을 하면 10년 납입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55세 정도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기본보험료가 7,200만 원이 되거든요. 납입한 금액이.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70세 시점에서 만약에 여러분들께 적립금이 얼마 3.3% 정도만 된다라고 하더라도 적립금이 제가 계산 한번 해봤더니요. 1억 3.325% 정도의 어떤 수익률을 계산을 했을 때 보면 한 1억 2,800 정도가 돼요. 1억 2,800. 상당히 많죠.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70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면 연 한 700만 원 정도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10년 정도만 수령한다고 해도 이분이 냈던 돈은 벌써 초과하고도 남습니다. 그 다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한 가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연금보험은요. 종신도록 받을 수 있는 연금은요. 보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보험도 연금저축펀드가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증권사에서라든가 다른 쪽에서는 확정 연수만 지급이 되는 거고 종신연금은 보험회사밖에 안 나오는 걸 명심을 하시고요.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실손의료비도요. 지금 전환을 하시면 12만 5천 원에서요. 물론 예전 것보다는 보장은 약간 줄어들지만 그래도 지금 그 전환하시면 무려 보험료가 10만 원 이상이 절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2만 2천 원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세이브된 어떠한 그런 그 금액을 미래의 나를 위해 지금의 현재의 돈을 나에게 송금을 해드린다면 여러분들이 그때 가면 본인이 보내준 그 송금한 돈을 멋진 노후의 생활을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결책을 만나본 이후에 다달이 나가는 보험료가 대폭 줄었다라는 느낌도 받고 있고요. 연금 수령 금액도 정말 엄청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밖에 또 짚어주실 주의사항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 연금보험에 가입했을 때 그 연금이라는 생각만 해서 가입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떠한 그 설계사의 얘기를 듣고 나는 연금을 받고 싶은데 종신보험을 가입을 해서 나중에 연금 수령액이 상당히 적어지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연금을 받을 거라고 많이 판단을 하시면은 연금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니, 나는 지금 그래도 내가 지금 가장이기 때문에 사망이 좀 필요하고 그것이 없어졌을 때 나는 그걸 연금으로 전환하고 싶어. 이러면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고 이렇게 어떠한 목적으로서 가입하였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생각해서 가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본인의 상황과 또 목적을 분명히 하고 난 뒤에 가입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밖에도 덧붙여 주실 이야기가 있다고요. 네, 앞서 리모델링 해주신 것처럼 변액연금에 추가 납입하셔서 준비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변액연금 외에도 달러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화를 분산시켜라 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동안은 부동산이나 주식, 예적금으로만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면 이제는 해외 자산에도 분산시켜야 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24%이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에서 통화를 발행하는데 미국은 5.7%만큼, 우리나라는 6.9%만큼 발행하게 됩니다. 미국이 훨씬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발행하는 통화량이 작다는 것은 원화의 가치보다 달러의 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명품을 사는 이유도 명품은 시간이 지나고 감가가 상각이 되어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오르기 때문인데요. 달러가 명품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도 1년만 타면 가격이 절반으로 하락하는데 명품백은 10년을 들어도 오히려 가치가 올라가 있고 부자들이 달러, 금, 미술품 이런 것을 사 모으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다들 IMF 기억하시죠? 우리나라가 외화가 부족해서 IMF가 온 것인데요. 그때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IMF 시절보다 개인들의 외화 보유량도 18배가 상승했고요. 나라의 외화 보유량도 100배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 말뜻은 부자들은 끊임없이 달러를 사 모은다는 뜻이고요. 그렇다면 부자들은 왜 달러를 사 모으고 우리나라에서는 왜 달러를 사 모으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의 1억이 30년 뒤에도 1억의 가치를 할까요? 그 가치를 하는 게 달러입니다. 따라서 변액연금과 더불어 달러연금도 함께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더 알찬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요즘에 아무래도 자산 시장에 있어서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처럼 MZ세대들도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개념부터 또 관련한 전략까지 세워주셨으니까요.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만나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궁금증은요, 법인 대표에 대한 보장과 절세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아시는 대표님도 굉장히 큰 기업을 운영하셨었는데요. 갑자기 말기 암 진단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나라에 가게 되셨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서 남은 유가족들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큰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일수록 책임져야 할 무게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대표 자리가 공석이 되면 경영상의 문제도 발생하게 되고 남은 유가족들의 생계는 더욱 위태로워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경영인 정기보험을 준비하면 좋은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갑자기 유고하셨을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통해 남은 유가족들에게 삶을 살아갈 자원을 도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대표님이 건강하게 오래 계신다고 한다면 대표님 노후에 퇴직금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법인세 절세에도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법인의 유동자금이 필요할 때 유동자금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회사를 경영하시는 법인 대표님이시라고 하신다면 위 네 가지 장점을 한 번에 가져갈 수 있는 경영인 정기보험을 준비하시면 좋고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개인의 건강보험도 함께 준비하시면 더욱 좋겠죠? 아무래도 한 회사의 대표라면 그 회사의 가장이기도 한 거니까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죠. 네, 다음 궁금증은요. 유니버셜 보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납입과 인출이 자유롭다 정도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일까요? 네, 이게 유니버셜 보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납입이 자유롭다는 게 아주 큰 건데요. 사실 이 유니버셜 보험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중도 인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를 납입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 돈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약관 대출을 받으시던 분들이 이것에 대한 그거를 좀 해소하고자 유니버셜 보험에 대한 그 보험이 아주 상당히 좋은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정 기간 2년이나 3년 정도 납입을 한 이후에 보험료가 만약에 납입을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대개 보면 보험은 2달 동안에 연체가 되면 그 보험은 실효가 됩니다. 근데 이 유니버셜 보험은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2년이나 지금 요새는 3년인데 3년까지 의무 납입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이 보험료를 자유납입으로 변하는데요. 여러분이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내셨던 보험료의 적립금에서 위험보험료만큼만 차감을 해서 이 보험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종신보험의 기능이라든가 여기에 있는 보험의 그 기본적인 기능을 다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유니버셜 보험을 잘 이용하면 좋은데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대개 보면 그 보험명에 보면 무슨 유니버셜 종신보험, 유니버셜 보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보험은요, 그런 유니버셜이 써 있지 않는 보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명에 유니버셜이라는 명이 안 써 있으면 그건 유니버셜 보험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보험은 보험명에 유니버셜이란 말이 없어도 그 기능에 유니버셜이라는 기능이 들어있는 보험도 있기 때문에 보험명만 보고 그 보험을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그 안에 있는 상품 성분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보셔서 유니버셜 보험을 또 유니버셜 기능을 잘 활용한다면 보험을 또 유지하는데 아주 꿀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네, 잘 활용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본인에게 좋은 보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궁금증은요. 요즘 암 치료법과 그에 따른 전략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궁금증이 있어요. 의료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암은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게 암입니다. 정상세포의 특징은 스스로 사멸한다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유전자 변이가 생겨서 암세포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변한 암세포의 특징은 죽지 않고 빠르게 증식한다는 것입니다. 암은 혈액을 통해 전이가 되기 때문에 무서운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암 진단받고 수술을 하게 되면 80% 이상의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항암 치료의 종류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머리 빠지고 구토하는 항암 치료가 1세대 화학항암이라고 한다면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암세포만 공격하는 표적항암이 나와 현재 치료에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암은 계속해서 전이와 재발을 일으키다 보니 암세포만 공격하는 치료를 넘어서 내 몸에 있는 정상세포를 더 건강하게 배양하고 변형을 일으키는 암세포만 공격하는 면역항암 치료라는 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5대 병원에서 시행하는 카티 항암이 바로 이 면역항암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보험료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면 화학항암이든 표적항암이든 면역항암이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항암에 관한 모든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물론 암 진단비에 대한 준비가 우선되어야 하는 게 맞지만 진단비를 준비하기는 너무 비싸서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항암에 관련된 담보들만 넣어서도 준비가 가능하시고 이렇게 준비하시게 되면 새로 나온 신치료 기술에 대한 준비는 다 됐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꼼꼼한 암보험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은요, 40세 여성인데 보험이 하나도 없대요. 어떻게 준비하는 게 효율적일지 궁금하다라고 하는데 간략하게 답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이게 40세인데 보험이 하나도 없으시니 참 걱정이네요. 일단 40세 정도 이후에 기본만 지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은요, 제일 기본이 실손의료비입니다. 실손의료비는 고의나 미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내가 치료비를 다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손의료를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진단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진단비를 준비하신 다음에 수술비나 또 기타 후유장애나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지금 조금 아까 전문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만약에 진단비를 준비를 하시다가 혹시 좀 보험료에 좀 부담이 된다 이러면 암 진단 같은 경우는 그 치료제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치료제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만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아마 그 비용이 얼마 안 돼도 다 준비될 거니까 정리하면 실손, 진단비, 수술비 이런 순서로 준비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함께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